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받게 되실 질문,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이고요. 또 실제 면접장에서의 답변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이후에 진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보니까 바람직한 사원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질문이 약간 좀 후지네요. 바람직한 사원상. 여러분들이 물론 들어가시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은 사원이실 테니까 아무래도 뭐 사원상 이란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그런 질문이 있었죠. 뭐 직장은 어떤 면을 보고 선택하는가? 그 다음에 본인의 직업관은 무엇입니까? 와 같이 이전에 제가 뭉탱이로 한번 했었던 그런 질문들에서 나온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사원상 아니면 바람직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면접용 답변으로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어떤 일이든지 좀 적극적으로 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려고 하는 어떤 협력 마인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비단 이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갖추어야 할, 그리고 임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 인재상으로서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힘드시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두 가지.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적극성. 두 번째는 조직 생활이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내 의견을 더해주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협력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기다가 살을 붙인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가급적이면 이 사례는 또 면접용 답변으로서는 그냥 뭐 학교나 아주 좀 가벼운 소재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근무하셨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로서 좀 집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다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적극성 아니면 협력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면접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그 사항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라는 부분과 역시 사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평가자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만 적극성이다, 암만 협력성이다, 뭐 암만 다른 여러분들이 말하는 가치 다 좋은 거 얘기할 거잖아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랑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 적극적입니다 라고 한다면 실제 여러분들의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하나하나 이 면접을 대하는 태도, 자소서를 쓰는 태도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협력자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신기하게 저 친구는 혼자서 약간 좀 일을 할 것 같다. 특히나 고집이 되게 쓸 것 같다. 아니면 그래서 뭐 외골수일 것 같다. 아니면 굉장히 본인의 의견을 뭐 내세워서 아니면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건 말이 멘보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그냥 잉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다 예쁘고 다 정답이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표현해내는 여러분들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사원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좀 지향해야 될 거. 너무 성과 지향적으로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좀 절박하고 절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해야 됐고 저랑 같이 경쟁하고 있는 친구들 대비 나를 뽑아라, 나를 뽑아라 막 이렇게 해야 돼서 막 애타게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를 꼭 뽑아라. 나를 뽑지 않으면 니네 회사가 큰일 난다. 라는 식으로 좀 강하게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뽑으면 여러분들 자기소개 때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 방법이 뭐 숫자를 활용해서 어필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뭐 나를 뽑으면 지금의 매출을 몇 배로 올릴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이고 마치 페르미 추정의 법칙처럼 여러분들이 막 추론을 해서 숫자적으로 막 하는 거. 근데 물론 그러면 좋죠. 내가 이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막 우리의 일들을 다 해결해주고 실질적으로 막 성과를 내곤 한다.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바로바로 내가 생산성을 낼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접 보는 기업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당백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생산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 한번 내가 써볼게.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가고자 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너무 내가 좀 잘났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난 무조건 성과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거부감을 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되게 절박하셨던 분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막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다 잘할 수 있고 다 잘났고 한 번도 실패도 안 해봤고 이런 분들은 약간의 눈에 힘도 조금 빼시고 목소리도 조금 톤 다운 시키시면서 조금은 부드럽게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사원상은 지금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이런 때일수록 직원의 생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일당백의 역할을 하겠다. 나는 항상 어떤 조직 들어가면 성과를 냈었고 그 조직에서 항상 아르바이트면은 뭐 정직원, 뭐 계약직도 정직원의 제의를 받을 만큼 잘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내서 최고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고로 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이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기저에 갖고 있어요? 그건 그때 일이고, 야,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친구가 필요하진 않고,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일을 오손도손 같이 나눌 친구가 필요해. 그러니까, 야, 부담스럽다. 야, 넌 다른 회사 가라. 이럴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확률은 좀 낮지만, 진짜로 절박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열심히 막 대답하는 모습이나 이것저것 조사해온 것들을 보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적극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데 너무 이쪽을 어떤 성과지향적이나 정량적으로 푸시다 보면은 전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은 뭐 다른 채용 전형을 통해서 뽑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니까 일반적인 면접 사항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처리하려고 하고 혹시나 어떤 좀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보여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소리 톤을 좀 조정한다면 네, 면접관님,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또 어떤 힘든 일이 있건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주어지건 저는 일단 좀 해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랬던 사례. 실제 제가 뭐 A라는 기업에서 인턴을 했을 때 인턴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과제가 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는데 제가 언제 이런 거 한번 해보겠냐라는 생각으로 그 과제를 덥석 맡았고 사실 집에도 좀 늦게 갔고 그것 가지고 집에서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휴일도 반납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사실 그 과정 하루하루는 되게 힘들었지만 막상 그 과제물을 제출했을 때의 뿌듯함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인정받았을 때 그 짜릿함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이 자세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면 조금은 진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직장 생활에 인턴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큰 깨우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도 사실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피하고 두려워서 도망가기보다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것이 바람직한 사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저도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속이 술술술술 나오진 않아도 되고요. 그거를 대답하고 고민하고 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예전에 그런 걸 해봤다, 인터넷에서 그런 걸 배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면접용 답변이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셔서 바람직한 사원상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실 지금 조직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은 밀레니얼 세대를 이렇게 같이 일하기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굉장히 대변혁기를 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직급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뭐 근무 환경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뭐 보고 체계도 많이 파괴하고 해서 수평적인 조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상황이 돼서 재택근무라고 하는 정말 예전에는 꿈도 못 꿨었던 뭐 그러한 환경이 또 완전히 또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대변혁기를 겪고 있고, 그리고 제 또래의 분들이 이제 회사의 허리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허리 가슴팍 정도 사이에 있는 이 정도에서 중간 관리자 그 이상급이 됐을 텐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도 처리해야 되지만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룬다는 건 아니고요. 컨트롤 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코퍼레이트 할 수 있을까?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예전에 제가 다녔던 그런 직장 생활과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을 쉽게 어떻게 할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상처도 받으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하셔서 회사 생활을 들어가신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낄낄 빠빠의 자세라고 좀 생각해요.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진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딱 눈치를 보고,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낄낄 빠빠가 아니라 전 그 반대, 그 반대의 낄낄 빠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의 가치관대로 움직이시는 게 맞는데, 결국에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나를 누군가가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내가 그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나를 평가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껴야 할 때는, 이건 내 의견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전 먼저 빠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특히 나에 대한 평가 아니면 같이 일을 할 때 어떤 의견들을 내세우는지 저는 먼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빠빠라고 하는 것은 빠질 때는 저는 끼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 그렇죠? 모든 일을 할 때 누가 봐도 힘들고 누가 봐도 뭐 짜증나고 누가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일은 다 하기 싫어하죠. 그런 때 여러분들이 좀 먼저 해보겠다라고 말씀이라도 좀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정답은 아니고 또 어떻게 들으면 정말 꼰대 중에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비단 이것은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진짜 이 험난한 정글보다 훨씬 더 험난한 이 프리랜서의 시장, 1인 기업의 시장, 그다음에 사업, 본인의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나오게 되면, 야,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본인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빠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나 좀 힘들어할 때, 이런 때는 좀 내가 먼저 나서서 하면 여러분들의 손을 잡는 사람들이 저는 조금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 이기적인 성향이 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 있어서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로 한다면 조금 전략적이긴 하겠지만, 나중 가면은 조금 더 이득을 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뭐 다 여러분들이 뭐 껴야 될 땐 빠지고 뭐 빠져야 될 땐 껴야 된다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이라는 게 보면 정말 냉정할이 많지 기브 앤 테이크의 시장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10원도 1초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좀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와 같이 힘들 때 밥을 먹고 싶고, 힘들 때 차를 한잔하고 싶고, 힘들 때 술을 한잔하고 싶으십니까?
막 정답만 얘기하고 막 내가 알고 있는 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넌 이러니까 문제다 이런 사람과 같이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가 힘들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하는 얘기 뻔한 얘기고 맨날 이 친구한테 했던 얘기인데도 그래 그럴 수 있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다 그런 거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낄낄빠빠 더 엄밀하게 얘기해선 저의 이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카카오톡에 올렸네요. 저의 이론입니다. 낄, 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낄로써 여러분들이 껴야 될 때는 먼저 좀 빠져서 이야기를 좀 듣고요. 빠져야 할 때는 먼저 좀 끼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이거를 가지고 실제 조직 생활을 좀 하시면 조금은 더 편해지고 조금은 더 여러분들 편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순수한 100%제 의견이니까 이것은 면접용과는 별개로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을 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크게 되실 사람이고 진짜 회사 들어가시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또 그런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더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이론을 또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면접용 답변을 만들어 드리면서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도 때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낄낄빠빠 이론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거고 이 내용 가지고 제가 글도 한번 좀 써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허락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쓰셔도 괜찮습니다. 낄 이론을 한번 좀 활용해 보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씩 잘 버텨나가시고 궁금하신 거나 힘든 사항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스트레스도 꼭꼭 잘 푸시고 혹시나 저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동안까지 수고 많으셨고 보시면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말을 끊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도 이제 좀 지치네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취업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